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여요. 자꾸 화났냐고 물어봐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히잡 같은 걸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실 수도 없고 평소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습니다. 홍조 치료는 레이저로 치료를 도와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만이 절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집에서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잘 컨트롤되지 않거나 또는 생활 습관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치료받은 것 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어질 정도로 생활 습관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홍조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홍조 관리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4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생활관리로 정말 홍조가 좋아하시나요? 우선은 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 홍조가 악화될 만한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교정할 수 있으면 사실 홍조 있는 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50% 절반 정도 이상은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다른 치료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예민하고 홍조 있는 현상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것만 잘 지켜주셔도 한두 달 있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홍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활 관리만으로도 홍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안면홍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네, 안면홍조 생활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홍조가 있는 분들은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있을 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붉어지는 현상들이 잘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밖에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이 온도의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혈관들이 그 온도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서 확 늘어나면서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기시는 일들이 엄청 자주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너무 따뜻한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선선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홍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원장님, 여름에는 네. 홍조 환자분들은 에어컨을 자주 틀어주면 좋은 건가요? 여름에도 우리 밖에 더운 곳에 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찬 공기에 닿게 되면 또 얼굴에 홍조가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너무 세게 트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온도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차갑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덥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먹는 음식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에 체온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얼굴에 홍조가 확 심해지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코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얼굴이 더 붉어지는 느낌이 생기실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디 영상에서 본 거 중에 황정민 씨 평상시에 얼굴이 이제 벌그스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이 술톤이라고 많이 부르셨었는데 조금 술을 많이 줄이신 이후로는 얼굴 술톤이었던 붉은 느낌들이 많이 깨끗해진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 얼굴에 붉은 술톤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음주 자체가 홍조를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서 음주를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거나 드시더라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소량만 반주로 조금씩만 드시는 것 정도까지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주 외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또 초콜릿 같은 이런 음식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라서 이런 음식들도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겁니다.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얼굴에 붉은 느낌이 계속 깔려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도 불그스름해지고 막 얼룩덜룩해지는 느낌이 많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햇빛이 너무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써주시는 게 엄청 중요한데, 홍조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기본적으로 예민하신 거잖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도 크게 물리적 차단제랑 화학적 차단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금속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주는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면서 자외선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화학적 차단제 자체가 얼굴에 자극도 될 수 있고 또 열 에너지 자체가 또 피부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시켜줄 수 있는 물리적 차단제를 잘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조 쓰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생활하실 때도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 A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SPF 30 PA지수도 3+ 이상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바람을 오랫동안 쐬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홍조가 많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람이 심하게 많이 부는 날 밖에서 오랫동안 다니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바깥에서 이제 레저 활동을 하시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햇볕이 얼굴에 바로 닿지 않게 챙이 넓은 모자라든지 양산 같은 걸로 햇빛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탁 트인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큰 우리 천이나 마스크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꼭 모자를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당연히 선크림 한 2겹 정도 두껍게 바르고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가려주고 자외선 차단제로 햇볕을 한 번 더 막아주고 감싸주는 거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감정 변화입니다. 사실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좀 당황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있을 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면서 확 붉어지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정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좀 키워주시는 것도 홍조 있으신 분들께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약간 아이 성향의 분들은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근데 요럴 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요, 보통 인데놀이나 딜라테렌이라고 하는 약을 아주 소량 한 알 정도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기 전에 30분 정도 전에 한 알 정도만 복용을 해주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막 긴장되고 떨리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얼굴이 되게 붉어지고 이제 사진 촬영하거나 이럴 때 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약 조금 챙겨 다니면서 발표하기 한 30분 전에 한 알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침착하고 진정이 되면서 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이 좀 확 붉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약을 조금 챙겨 다니시다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전에 하나씩 복용하는 습관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피부 질환이 있을 때 홍조가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는 주사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우리 세안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이제 많이 붉어질 수 있고 홍조가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는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피부과에 가셔서 이제 상태에 맞는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을 잘 사용해 주시는 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을 때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증상이 더 심해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도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는 세안 습관이라든지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홍조 있는 분들 한 절반 이상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평소에 메이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버려주시고 메이크업이 한 5%에서 10% 정도 남아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게 세안하는 습관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안할 때도 2중, 3중 세안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세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우리 닥토라고 하죠. 토너나 이런 것들을 솜에 묻혀서 문질러서 닦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각질 제거하시면 안 되고 세안할 때도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가볍게 세안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안 이후에 물기를 문질러 닦는 것도 자극이 되거든요. 홍조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문질러서 물기 털지 마시고 톡톡톡 두들겨서 물기를 살짝 털어낸 다음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제형이 있잖아요. 우리 스킨이라든지 토너, 에센스, 세럼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제형, 좀 로션 중에서도 조금 리치한 로션이라든지 크림 타입의 제형을 바로 잘 써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있으시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고 그거에 필요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잘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안 습관, 그리고 기초 화장품을 잘 바르는 습관을 잘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이 좀 붉고 예민하고 홍조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항상 오실 때마다 이제 잘 못 지키고 계신 부분은 없었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치료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 잘 못 지켜주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잘 못 줄이시더라고요. 음주 잘 못 줄이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치료를 하셔도 치료의 반응이 좀 더디게 나타나거나 좀 효과가 적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특히 홍조는 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병원에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만 잘 교정을 하셔도 얼굴이 이제 많이 붉고 예민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홍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붉고 예민하고 홍조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이런 영상에 대한 링크라든지 제가 쓴 글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교정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번 내원하셨을 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좋아질 수 있는 바른 생활 습관을 잘 키워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홍조가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이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